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민족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영 네 번째 인터뷰 시간으로 한국전쟁 전 대전 형무소에 투옥됐다가 산내 곤령골에 삭살당하신 고 신석호님의 유족이시죠. 시인 신순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 신석호 님이 오빠가 되시죠? 예. 예. 기억나는 건 그 전에 뭐 항상 오빠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살고 오빠가 이제 어느 날인가 끌려가시는 게 이제 기억에 남죠. 그 음력으로 8월 한 12일쯤 됩니다. 추석을 세려니까 다 준비 중이고 집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사랑채 계시고 이제 안채는 작은 오빠하고 나하고 있고 그 신석호 오빠는 작은 방에서 이제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뒤에서 우리가 봐도 뒤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니까 오빠가 이제 앞문을 열고 나가시니까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도 뛰어나가 봤더니 오빠를 금방 내 그냥 밧줄로 묶더라고요. 묶고 마당에 꿀려 앉히니까 저희 오빠가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하네. 무슨 일인가 말을 해라. 말을 하라고 하는 게 말할 때마다 그냥 발길로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해라고 내 잘못이 뭔가 말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13살 14살이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해서 팔짝팔짝 뛰고 매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분이 와가지고서 그전에 이제 수수가 밭에 있는 걸 연근은 수수를 꺾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놈이러다 이제 마루에다 탁 치니까 그놈이 막 떨어지니까 막 따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신랑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예, 오셔가지고서 이게 웬일이냐고 자식이 죄가 있어서 잡아간다면 나를 데려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신랑이 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톤이 커지고 이제 그쪽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총을 들여대며 쏘려고 하는 것 마냥 쏜다고 하니까는 쏘아라 나를 쏘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이짝에서 아버지하고 그분들하고 신랑이 할 때 이제 몇 분이 왔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빠를 데리고 봐서 대문 중방을 넘어 서더라고요. 그래 그게 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빠. 보신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그게 연도로 하면 몇 년도쯤 되실까요? 1949년. 1949년 한국전쟁 나기 전이네요. 예. 그 당시 우리 신순난 선생님께서는 13살이셨고, 예. 당시에 우리 이제 붙잡혀 갈 때 어떤 이제 죄목이 있다 하던가요? 글쎄 무슨 여기로 끌려가는지는 몰라서 저희 오빠는 집에서 이제 공부하심에 이제 아버지도 와서 농사 일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글방 선생님 앉혀서 서당을 앉혔습니다. 낮에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공부하시고 밤에는 오빠가 이제
야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야학을 가르쳤어요. 예, 아주머니들하고 동네 이제 국문 모르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오빠가 가시고 났는데 저희 집을 자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인가 봐요.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항상 밤 오래 되면 뒤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보면 마루가 조금 높았는데 그 밑에서도 소리가 나고 그러다 날 새면 그때는 이제 간다는 뜻인지 이제 소를 먹이고 이렇게 옛날에는 거기다 이런 새 솥이다 구정물을 받아 놓는 데가 있습니다. 소 먹이를. 그런데 거기를 탕탕 때리고 가요. 꼭 소리를 내고 갑니다. 보고 있다는 어떤 뜻이네요. 예, 꼭 가려면 그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새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방울도 띄고 다 없앴습니다. 이제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게 저희 집은 오빠가 끌려가시고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가족끼리 뭐가 어떻게 하는 말을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식구들하고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알 수가 있어야 제가 눈으로 현재 보고 느낀 것밖에는 모릅니다. 증언하실 부분이 없다. 예. 예. 저희 언니도 있었고 또 작은 오빠가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막내입니다. 이제 5남매 중 막내인데 이제 그러고 조카가 둘 있었고 조카 딸 하나는 3살 하나는 5살 그 신석구 오빠 딸. 가만히 보니까는 가족들이 밤이면 하나하나 끌려가서도 모른 것 같아요. 그 애기까지 그 5살 난 애기까지 업어갔거든요. 신석호님의 따님이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려서도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랬는지. 근데 그 어린가한테 뭘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의당면 경찰서에서 업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또 아기가 그전에는 거기 의당면 가려면 고개를 산고개를 넘고 해야 가고 하니까 그 쫓아갔죠. 이제 우리 작은 오빠하고 나하고 우리 숙부님하고 그렇게 쫓아갔더니 애가 그냥 막 울었다 끝쳤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온 걸 알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얻고 왔죠. 그래 그렇게까지 할 때 이제 우리 또 오빠들은 안 갖고 왔어요. 작은 오빠하고 언니하고 올케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그걸 모르죠 이제.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해가 이렇게 컴컴하려고 해 떨어질 무렵인데 3사람이 와서 저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쐬듣고 무서우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가는데 산으로 가더라고요. 가는데 우리 이제 작은 오빠가 내 바로 위에 오빠가 3살 더 먹으신 오빠가 막 뛰어오면서 지나가요.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면 말 잘못하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섰을 때도 없이 지나가면 말조심을 이제 지키신 예, 거네요. 예. 마을 뒷산 큰 넘어 후미진 데가 있습니다. 그 글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죽나 이제 그때 생각에는 어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뭐 너희 오빠한테 너희 오빠 굴파고 있었는데 네가 뭐 밥을 갖다 주고 거기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밥을 갖다 심부름 했다더라. 뭐 동네 친구들이 그랬다 그러면 친구 이름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래 보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욕을 하다 막 그래요. 그래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오빠가 야학 가르치고 좋았던 모습만 저기지 그런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만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네도 답답한가 그냥 곤충을 갖다
목에다 대더라고요. 너 쏴 죽인다고 말 안 하면 이렇게 동시에 또 이제 그게 큰 총이잖아요. 그놈을 똑같이 셋이 갖다 목에다 대더라고요. 너 말 안 하면 쏜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에 무서우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돌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지 돌아서라고 나를 이제 쏠라는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간신히 일어나서 있으니까는 야중이나 하다 가는 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기었습니다. 기어서 가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이 마을 방향도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이제 거기 마을 가니까는 이 소나무가 있고 이제 우리 마을이구나 하고서 내려가서 한참 이렇게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가갖고서는 식구들이 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자는 척하고 그냥 들어놓 있었죠.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숨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어머님 사시던 동네가 어디셨어요? 공주군 의당면 송정리 2구라고 합니다. 신석호님이 공주 경찰서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면이 또 내려가면 장기면이 있고 일리 가면 의당면이 있고 근데 의당면 더 멀고 근데 장기로 해서 갔는지 의당에서 갔는지 그게 의문이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공주로 가셨더라고요. 공주 경찰서에 계셨던 거예요? 예, 거기 가셨다 소리 우리 고모님이 공주읍에 사셨어요. 고모님이 그러더라고 거기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올케 언니랑 밥을 해가지고서 저도 졸랑졸랑 따라갔습니다. 이제 언니 따라갔더니 대전이로 오는 도로가 있어요. 바로 그 앞이가. 네. 그래 거기 있으니까는 벌써 갔다고. 벌써 갔다. 예, 벌써 대전이로 갔다. 이 용수 쓴 트럭이 밑으로 서서 쳐다보니까는 용수를 이렇게 떠들고서 고모님을 보고서 인사를 하더래요. 오빠가. 그래서는 오빠가 가시는 걸 알았다고 대전 목동 형무소로 이제 오신 걸 알았죠. 그러셨군요. 예. 그때는 이제 옷도 넣어주고 할 때라.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고서 이제 어머님이 가셨는데 면회 시간에 나오셨는데 손을 자꾸 뒤로 이렇게 감추더래요. 어머니 가시니까. 그래서 말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네가 네 손을 만져보야겠다. 네 손을 안 보여주면 나는 밤이 가도 난 집에 안 간다. 그러게 네 손 좀 보여다고 네 손 좀 만져보고 싶다. 살창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손이 그냥 이렇게 골고루 다 패였더래요. 고문해면 이겨서 고문당해가지고 그냥 두 손이 다 이렇게 줄이 쏙쏙 다 들어가서 패이고 그래 이제 옷을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옷을 찾아서 보니까 그냥 전부 피투성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데 차도 안 타고 그 보따리를 안고서 울면서 밤이 되고 백리길이 넘거든요. 그러는데 나중에 새벽에서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혼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다 모셔서 이제 눕히고 하니까 이제 깨나셨는데 그 보따리를 우리들이 끌러보니까 그냥 말도 못해요. 옷이 전부 피투성이고 그냥 피부가 늘어붙은 것도 같고 막 그래요. 옷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서 울고 싶어도 울도 못했습니다. 항상 저기에서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그 뒤로는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올케 언니가 3살 난 아기를 얻고 가시고 그렇게 갔는데 5년형을 때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족들이 너무 억울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5년씩이나 저기 하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중학교 다니는 오빠가 다시 재판한다 항소가 없이 다 그 소리를 떼떼 질렀대요. 그때 이제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으신 예,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결수로 이제 재판 받은 거로 아니고 미결수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대전이로 해서 일려 온 거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가 대전서 돌아다 가셨을 테니까 내가 어쨌든 오빠 돌아가신 뒤를 찾아봐야겠다는 걸 그 생각을 먹었습니다. 이제 시집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집 양반이 막 불러요. 방에서 빨리 와보라고 그래도 가보니까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비문 저기 지금 산내에 있는 비문 거기에 이제 천으로 이렇게 천을 이렇게 이제 벗기더라고요. 보고서는 여기가 우리 오빠 돌아가신 데구나 하고 저희 집 양반하고 둘이 갔습니다. 산내에 가신 거예요? 예, 산내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산내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렇게 비문이 있고 보니까 저희 오빠 만난 거 같이 반가웠어요. 그 빈만 돌아가신 데도 만났는데도. 몰랐다가 어디서 돌아가신 데도 몰랐다. 그래서 그 비문을 끌어안고 실컷 울고 가서 거기에 찍어서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정치범 1,800명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랬는데 2001년도에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 날짜에 이제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산내를 지가 이제 참석했죠. 산내 유족회에 이제 2001년도서부터 유족회라고 그래도 유족회가 뭔지 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갔는데 가만히 이제 댕김에 생각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울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눈물 자시다 가신 생각을 하고서 지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써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현소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다 걸어놓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다 다녔어요. 그래서 지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 보았던 거 어머니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쓰고 밭에가 꽃도 따다가도 생각나면 이제 그냥 메모해놨다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애들 7남매 키우고 하니까 저도 바빴죠. 그랬는데 애들 다 잘 때 그런 때 조금씩 쓰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언제를 이렇게 썼느냐고 쓰시고 싶은 대로 쓰면 내가 우리 큰아들이 제가 책을 묶고 다닌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나도 책을 할 수가 있냐 나 같은 못 배운 사람 누구나한테는 걱정 마시라고 쓰시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온것들이 이렇게 책을 냈죠. 그러는데 가면 내가 이제 오빠에 대해서 썼던 걸 거기다가 책갈피에다가 이제 원본 저기 하는데 모르고 넣어놓고 그걸 안 뺐어요. 그때는 말도 못할 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작가 선생님이 부르면서 이걸 왜 안 썼느냐고 그래서는 그건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런 걸 알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을 열어도 될까를 이제는 입을 열어도 될까 하고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을 열어도 될까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말을 못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 말을 못했는데 입을 열어도 될까 이제 이렇게 책에다 이제 올려도 될라나 싶어서 그래
그래서 입을 열어도 될까라고 썼습니다. 오늘 시집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제목은 눈물의 1949. 그것은 1949년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눈물의 1949라고 썼습니다. 입을 열어도 될까라는 이제 시가 실제 여기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면 70의 나이가 되어 입을 열어볼까 한다. 14살 때부터 70이 되도록 입을 닫고 살아왔다. 우리 큰 오라버니께서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 할 일을 펼쳐보지 못한 채 2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실을 이제 70이 되시도록 알고 계시지만 그때 못했던 거군요. 처음 열은 거죠. 말 못했죠. 가족들은 오빠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귀로 듣고 보고 그것밖에는 지금 같으면 물어라도 보고 했는데 돌아가신 것도 몰랐는데 다시 항소합시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이제 아버지가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사기 전에 그 소를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용을 마련하시려고 예, 하셨군요. 소가 2마리 있었는데 2마리도 팔고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해봤는데 6.25가 이제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혼이라뇨.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이제 오던 분들이 안 와요. 그래서는 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이 안 와서 이제 좋다고 했더니 이제 6.25가 나서 오빠가 학살 당했으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쟁이 나서 이제 예.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예, 생각을 했기 그러지 때문에 않았으면 재판이라도 해봤을 텐데 하기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맨날 시신 찾으러 간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못 가지요. 어떻게 가지? 다리마다 다 끊쳤는데 공주 건강다리도 끊치고 6.25 때 조그만 다리 마저 다 끊겼어요. 네. 그런데 어디를 가요? 꼼짝 못하죠. 괜히 말로만 그러시지. 그런데 어디가 또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장소도 모르시니까. 예,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50년이 넘어서 찾았죠. 이제.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예, 지나서 이제 굴령골을 찾은 겁니다. 음. 그래 저는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찾는다는 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오빠 이름 석자라도 찾고 싶어서 어디서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이름 석자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움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제가 그냥 참석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에 이제 결정을 받으셨네요. 진실화에는 이제 그러니까 6.25 전에 형무소 들어간 분들은 원래 소리가 없다고 하니까 저기하고 이제 그 진실화에서 나와가지고서 우리를 조사계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들은 대로만 이제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들이 보니까는 저희 집 재적등명서 그걸 다 띄어다 놓고서는 넘겨가며 했더라고. 근데 그 봐도 저는 보고 느낀 것만 했으니까 틀린 게 없으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문을 저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나기 전에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셨고, 예, 그 사실이 이제 그 이후에 산내 곤령골에서 이제 학살되었다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 오빠가 1년 정도 살으셨구나 하는 걸 형무소에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찾겠다 하는 적인데 그래도 시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곤령골에 다 발굴해서 비문이라도 세워져서 거기에 오빠 이름이 올라가고 하야 그때 마음을
아, 내가 오빠 이름을 찾았다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유해라도 좀 찾았고. 예, 이제 뭐 누구든지 다 각자 자기 부모 이후에 뼈 한 조각도 못 찾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발굴하는 것도 봤지만 부서지고 발굴할 때도 다 부서집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살살 솔로 이렇게 해도 이제 오래되니까 진지하게 했으면 몰랐는데 늦게 발굴하니까 다 부서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 같은 것도 다 쏟아지고 이 두골도 부서지고 그런데 찾는다는 건 희박하니까 이름이라도 비문에 추모비에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아 내가 오빠 이름을 찾았구나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요게 지금 그 사망 날짜를 정정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연자제에 걸리니까 우리 작은 오빠가 오빠 돌아가신 날을 이 골룡굴에서 돌아가셨다가 안 하고 호적상에 몇 년도에 10월 며칠 날 밤에 집에서 지병이로 앓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적이다 그렇게 했는가 봐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모르는데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지가 이제 이것저것 저기 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오빠가 골룡굴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 가정법원에도 가고 또 세종시 거기 시장 만나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가고서 가정법원에도 몇 번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거 모른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가가지고서는 책을 이제 결정문 받은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주면서 이거 당신들 이거 보라고 그러고 갖다 놓고 김원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놓고 왔습니다. 그 책을. 그랬더니 얼마 후에 기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골룡굴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걸 확신한 거죠. 결정문을 보고 이렇게 예. 정정을 한 거군요. 예. 그 연좌제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망하셨던 날짜를 이제 57년도로 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룡굴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호적을 제대로 정리를 하셨네요. 예. 선생님. 예. 이렇게 다 결정되고서는 좀 어떠시던가요? 그래도 시원치는 그래도 시원치 않죠. 않으세요? 아직 골룡굴이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올서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답답하고 근데 내 나이는 자꾸 먹고 그거는 끄떡도 안 하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가 우리 오빠 이름을 올라가는 비문에 그래 사겨진 걸 보고 내가 죽어야한테 이걸 못 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5입니다. 그러세요. 얼른 좀 해결이 되기를 예. 바라고 계신 거군요. 그래서 앞에 이제 시를 쓰게 되신 거를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네. 2005년도에 등단을 하셨다고 해요. 예, 70이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시를 이제 그동안 쭉 써오신 시를 이제 시집으로 내게 되신 거죠. 예. 예. 여기 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있는지 그 입을 열어도 될까 앞에 소개해 주셨고 나머지 시들은 어떤 시들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좀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나온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골령꼬라 세월이 수십 번 흘러 이 고을은 그때 그 아픔 모두 잊은 듯 수천 명의 눈물 거름되어 초목이 무성하고 긴 무덤가에 쓴박이 민들레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 철없이 방실방실 이쯤일까 저쯤일까 찾는
내 치마 자락도 팔랑팔랑 큰 키 소나무 차마 볼 수 없어 눈 감고 기 막고 너도 떨고 있었는지 아무 말이 없고 산까치들만이 나를 반겨주는가 몇 번이나 더 울 수 있을까 아픈 상처 아물지 못한 채 한 분 한 분 그립고 그리워서 님들 곁으로 떠나가네. 솔솔 부는 솔바람 타고 새처럼 산 넘고 바다 건너 고향으로 홀홀 날아보소서. 바람이 스쳐갈 때도 어머니 한숨 소리 같아 애처로운 그 소리가 저의 가슴 울리고 가네요. 전쟁이 헐기고 간 상처로 웃음도 잃은 채 그늘진 얼굴로 살다 가신 내 어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은 해지고 달이 떠도 말을 할 없었던 어머니 바람아 피야 말 물어보자 꼴렁꼴 산자락에 뻐꾸뻐꾸 새소리 뻐꾸기 소리 자장가 삼아 어느 곳에 담기셨나